はい、からいきましょう。まず、さっきね紹介したサイコロラバーのリアクションダウンショット、これを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자, 첫 번째로 아까도 굉장히 2부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화제가 됐었죠. 사이클 러버를 이용한 리액션 다운샷, 일반 다운샷이랑 조금 다른 다운샷, 이거를 실전으로 보여주시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このねリアクションダウンショットの、簡単な説明で言うと、やっぱりタフコンディションの、ブラックバスに対してリアクションで食わせるっていう釣り方なんですけど、春のね、日本の琵琶湖で、今年の春これを使ってね優勝しました。 리액션 다운샷, 일반 다운샷이랑 뭐가 다르냐? 우선은 활선도 좋은 애들이 아니라 한국도 많겠죠 요즘? 활선도가 낮은 정말 포식 위력이 떨어진 베스들을 상대로 했을 때 다운샷으로 리액션, 순발적인 입지를 유도할 수 있는 다운샷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봄철에 굉장히 일본에서는 유효했고요. 실제로 일본 넘버원 필드, 규모가 제일 큰 비와호에서 이거를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틀에 27kg 베스를 낚아서 우승까지 하셨습니다. 네. もともとは、僕がガイドしてる、スモールマウスで、この釣り方を見つけてめちゃめちゃ釣れたんですけど、琵琶湖でもものすごく釣れて、でなおかつ今回のねアンドン湖でもものすごく釣れました。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게 된 이게 다운샷으로 낚을 수 있게 된 계기가 한국에는 좀 소식하지 않아서 조금 약간 아쉬운데 스몰 마우스를 상대로 했죠. 하지만 큰 입배스를 상대로 했을 때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はい、なんでね、韓国のいろんなフィールド、もちろん安藤湖もそうだし、川だったり、池だったり、でボートでもいいし、おかっぱりでもいいし、何でも釣れ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나빅 사장님이랑 엊그제죠? 안동호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5등 입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안동뿐만 아니라 뭐 저수지가 됐든 하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매스를 상대로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건 물론 워킹 상관없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필드, 많은 상황에서 유효적인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はい、基本的なタックルシステムっていうのをまず最初に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우선은 기본적인 태클 세팅,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네,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まずね、ロッドがレジットデザインの、ワイルドサイドの、64L プラスっていう、これを一応僕は推奨してます。 우선은 이분이 저희 OSP 스텝이기도 하지만은 저희 총판 브랜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레짓 디자인의 와일드 사이드라는 그 레짓 디자인의 스텝이시기도 한데, 레짓 디자인의 와일드 사이드라는 로드 시리즈가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네, 거기에 64L 플러스 솔리팁 타입 로드를 이 그 테크닉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네. 普通のロットだったらアクションはどんなロットの方がいいですか？H2 以外のロットを使ってる人もいると思うんで、ファーストテーパーのロッドがいいんですけど、L プラスぐらいのちょっと硬めのロッドっていうのがおすすめです。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와이드 사이드를 안 쓰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액션 파워가 있는 로드가 적합합니까?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일단은 L 플러스 정도의 스피닝이죠. 스피닝의 L 플러스 정도의 패스트 테이퍼, 좀 약간 팁만 살짝 먹어주고 약간 버트 파워는 확실하게 있는 그런 약간 좀 뻣뻣한 약간 그런 스피닝을 권장해 드린다고 합니다. はい、でラインがフロールカーボンの6ポンド。 그리고 이제 라인은 프로 카본 6파운드를 사용하신답니다. 예, 굉장히 좀 생각보다 굵죠. 예. もちろん P ラインでも OK なんですけど、結構ね、ラインに傷が入って結び替えることが多いので、リーダーを結び替える手間を省くためにももう投資で6ポンド。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일반 스피닝 태클로도 P 합사 라인 세팅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활성 카본을 사용하는 이유가 매듭하기가 쇼크리더랑 매듭하기가 굉장히 몇 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스가 들어가면 또 바꿔야 돼요. 토너먼트는 특히 그런 게 다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카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주로. 예. で、今回アンドンコのトーナメントで使ったので6ポンドなんですけど、もちろんね皆さんのやるフィールドによって魚がそんなに大きくないとか、周りにこうストラクチャーがないのであれば、フロロの4ポンド5ポンドとか、細いラインの方が扱いやす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안동에서 사용한 걸 보면 안동은 굉장히 뭐 돌도 많고 다른 빌드에 비해서 약간 사이즈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안전하게 확실하게 고기를 잡아낼 수 있게끔 약간 6파운드라는 약간 굵은 라인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필드에 따라서는 뭐 장애물이 없다 아니면은 뭐 잡히는 베스 사이즈가 평균이 좀 작다 그렇다면 뭐 4파운드 5파운드를 사용해도 뭐 조작성도 훨씬 좋아지고 아니 문제는 크게 없다고 합니다. で針のサイズがだいたい1番ぐらい、サイコロラバーに対してこれぐらいの結構ちっちゃめのサイズ感です。 그리고 훅 사이즈 이거 굉장히 또 다운샷이나 뭐 웜츠변은 중요하죠, 그죠? 1호 10가 아니라 1. 예, 이거는 뭐 브랜드별로 뭐 사이즈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굉장히 좀 약간 작은 약간 훅을 많이 사용합니다. 옵셋이 아니라 마스바리 싱글 훅으로 돼 있죠. 다운샷용. 예, 1호를 쓰면은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このサイズがちっちゃいっていうのはステイさせた時に、ゆっくり沈んでほしいからなるべくちっちゃいサイズ使ってます。軽くするってことです。 네, 1호를 쓰는 이유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2부에서 스테이를 오래 줬을 때 최대한 가라앉히지 않게 그만큼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웜 사이즈를 사용해서 조금만 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1호 이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はい、でシンカーは、基本的には 5g なんですけど、もちろんフィールドによってね、浅いところしかやらないっていう人であれば 3.5g でもいいし、逆に深いところをやるだったり、あとは流れがあるところ川なんかだと 7g とか、重くていいと思います。 그리고 다운샷 싱커 같은 경우도 무게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이산 같은 경우는 기본은 5g 네, 베이스 피니스로 많이 사용하는 정도의 약간 무게죠. 근데 그거를 스피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상황마다 다릅니다. 필드 그날의 뭐 잡히는 레인지 이런 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3.5g을 사용해도 물론 당연히 좋고 아니면 뭐 그것보다 더 얕아 2.7g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좀만 더 뭐 물색이 강하거나 뭐 물색이 조금 흐른 하천이다 아니면 좀 더 깊은 것이다 7g까지도 당연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でサイコロラバーはノンソルトで色なんですけど結構差がやっぱり、日本で使ってると大きくて、こういったパンプキン系あとはグリパンスモーク、こういったカラーが割と実績が高いです。 그리고 이제 아까 2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이클러가 다운샷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논솔트 버전, 맥솔트 아니고 논솔트 버전을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뭐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린 펌킹 뭐 이런 뭐 갈색 계열 스모크 이거는 뭐 상황별로 물색 그런 거에 따라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게 유독 먹는다 이건 뭐 필요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해 보십시오. はい、で大体リーダーの長さが、50センチこれが基準です。 그리고 여러분들 다운샷을 사용할 때 리더 길이 얼마나 잡습니까? 20cm. 많이 잡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굉장히 뭐 짧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상이 이 사이클로버 다운샷을 할 때는 기본이 50cm 굉장히 좀 길게 잡은 편입니다. 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はいで、簡単なね使い方を説明したいと思い 자, ます。 지금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운영법 어떻게 하느냐? 자, 설명 들어오겠습니다. まず投げてもらって最初はねフリーフォールで沈めます。 자, 처음에 던졌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폴링 시키시고요. 네, 가라앉히게끔 시키십시오. 네, 가라앉혔죠? でここからね素早く、瞬発的にね動かしたいんでラインはちょっと軽めてた方がいいです。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액션, 리액션 다운샷이라는 거는 정말 일반 다운샷처럼 이렇게 쉐이킹을 이렇게 섬세하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액션을 주기 전에 라인 텐션은 느슨하게 그냥
팽팽하게 하지 마시고 느슨하게 유지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はいで、通弱ワンストップ 그리고 운영하는 템포, 속도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긴 2번 주시고요. 한 번 스테이를 줍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いきますちょんちょんでストップ 네, 2번 주고 스테이 주고. ステイがだいたい3秒から4秒 그리고 스테이를 주는 기준 아까도 2부에서 말씀드렸죠. 너무 길게 주지 마십시오. 네, 3초에서 4초, 최대한 길어도 4초까지 스테이를 주시면 됩니다. 뭐 10초, 20초 줄 필요 없습니다. 待ちすぎると魚がついてきて見切られるんで今のこのちょんちょん123ちょんちょん123このペースでずっとやっていきます 방금 보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를 오래 줬다. 처음에 베스가 다가왔다가 이거 루어네? 이거 웜이네? 가짜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베스들한테 이거를 루어다라는 전제를 알아채기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 4초 스테이는 최대 4초 한 처음에 던졌다가 쫀쫀 하나 둘셋 점점 하나 둘 셋 이 템포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라빅 사장님이 핑크색이 더 잘 보이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한테 바꿔주셨어요. 이제 鋭くジャークするのが大事ですね優しくこう動かすんじゃなくて鋭く動かすことで強い水押しをね発生させる 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변칙적으로, 최대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느리게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탁탁. オッケーさあちょっと黒に変えてみました 좀만 더 잘 보일 수 있게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쪽 분들? 잘 보이시죠? 네. こういう動きですちょんちょん 자, 잘 보이시죠? 제 굉장히 물속에서 빠르게 사이클로버가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뭐 素早く2回動いてステイ中はふわっと 그래서 이 낚시의 중요한 점이 뭐냐? 움직일 때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도망가듯이. 근데 스테이는 굉장히 느슨하게, 천천히, 오랫동안 좀 느리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잘 움직여서 この2回ちょんちょんした時にバスがダッシュして鼻面まで見に行きます 이거를 액션을 빠르게 툭딱 이렇게 2번 줬을 때 베스들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한 거의 뭐 발 앞에까지 거의 쫓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で見切られないうちに次の動きをしてやって何度も何度も追わしてやる 근데 이게 오랫동안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스트는 전제를 알아챕니다. 이거 가짜네. 그러니까 그런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르게 도망가네 이런 약간 도망가는 액션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가 당연히 짧겠죠. 아까 리얼- 말씀드렸죠. 3, 4초. で食う瞬間っていうのはこの止めた瞬間ちょんちょんの後にポンってきます 그래서 베스트들이 입질하는 타이밍은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탄 주고 그 순간 멈춘 순간 탁 이렇게 가져갑니다. 네. 뭐 입질하는 뭐 느낌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네. 일단 그런 식으로 그런 타이밍에서 베스트는 입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でリアクションが積みなのでバスが吸い込んですぐ離す場合があるんですよ、だからそのために吸い込んだ当たった瞬間に勝てたい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웜 낚시랑 이거는 차이점이 뭐냐? 보통 탁탁 이렇게 입질이 왔을 때 웜 낚시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시죠, 여러분들. 보통 웜 낚시는.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이 순간적으로
베스가 빨아들였을 때 그 순간 바로 뱉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를 줬을 때 쿡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입질이 왔다 그 순간 까십시오. 그 순간 훅셋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훅셋도 시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だから操作しているときは必ずこのリールから手を離さない、ハンドルは持っておく。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 지금 하이산 잘 보십시오. 릴 핸들에서 손을 놓지 않죠. 네, 이렇게 감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액션 주고 이런 거 약간 일반적인 약간 웜 낚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운영법도 다르고 훅셋 타이밍도 다르고 약간 그런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こんな感じかな。で、キャスト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건데 쉐드 캐롤라이나는 보통 웜cep인데 이거에 웜이 아니라 끝에 쉐드 하드베이트 쉐드를 달랐습니다. 이걸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탈사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설명 잘 들어보시죠. でこの釣りは、ボートフィッシング前提です。おかっぱりはできません。 이거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쉽게도 워킹 낚시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버거습니다. 뭐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약간 효과를 좀 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팅, 뭐 렌탈 보트, 뭐 보팅 낚시에서도 활용하는 기법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で、そうだな。まあこのシンカーがついてるので、深いレンジ、だいたいメーターで言うと、そうだな、6メーターより深いところにバスがいるときに有効な釣り方です。 그리고 이 실드 캐롤라이나가 유효한 게 굉장히 수심이 깊은 딥콘이라고 합니다. 네, 수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한 6m 이상, 뭐 안동이나 이런 데서도 뭐 당연히 뭐 유효하고 뭐 고삼지나 이런 데서도 뭐 6m 이상 되는 뭐 포인트도 들었다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유효한 그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でこれもサイコロラバーと一緒で、リアクションの釣り、バスに食い気がない、時でも口を使うことができる。 네, 이것도 아까 사이클로바랑 마찬가지입니다. 리액션 바이트를 유발하는 낚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もう使い方はサイコロラバーと一緒で、2弱ワンストップ。 아까 사이클로바랑 운영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저킹을 빠르게 주고 3번 스테이 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これもちょんちょんで、ボトムにどんどん当てていく。ルアーのリップをボトムに当てて、ルアーをダートさせる。 이것도 아까 사이클로바랑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탁탁 이렇게 강하게 액션을 줬을 때 쉐드 딥이 굉장히 바닥을 딱딱 찍고 있는 걸 보일 겁니다. 이걸로 리액션으로 순발적인 입질을 유도하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あ、これまた。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よ。本当はそのキャスティングするんじゃなくて、ボートに乗って、後ろに投げて、ラインをね、大体20メーターぐらい出してあげて、船を進めながらずっとジャンプしていくっていう釣り方。 원래 이거는 좀 특별한 약간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캐스팅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이드 캐스팅이나 언더 캐스팅으로 조금 약간 가볍게 던진 다음에 20m 정도를 라인을 일부러 반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트를 이동을 시키면서 액션을 계속 주면서 리액션 바이트를 노리는 약간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약간 뭐 여러분들이랑 뭐 하고 있는 낚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흥미롭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